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재해 예방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재해 예방 이론을 토대로 해서 재해 원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그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자,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 원인 조사를 해야 되겠지. 물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그것은 다시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재해 원인을 조사해서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해야만이 또 다시 그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선 재해 원인 조사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을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를 조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재해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생겼는데, 자, 단순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만이 원인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진상을 충분히 파악해서 가능한 한 또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정확하고 그것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리고 해당 장소,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인적 요인,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선 물적 요인에 관해서는, 자,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러한 기계를 사용하다 다친 것은 물론 사람이 부주의해서 다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기계는 설계 시에 이것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러니까 안전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하고, 그것은 자, 이러한 위험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지. 또 이것이 설계 시에만 이렇게 안전 설계란 거예요. 제작 시에 예를 들어서, 자, 그 기계에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이 안 됐어. 그러면 제작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제작할 때의 안전 상황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기계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이 작동 중에 고장이 나는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그럴 때 평소에 메인터넌스, 보수 점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 기록,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장, 보호구, 이런 것을 착용했는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은 이러한 것들은 뭐야?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염에서 결국 기계에 관한 것들이지, 물적인 것. 그리고 그때 작업을 할 때의 날씨나 기온, 습도, 풍속,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옥외에서 했는지 혹은 실내에서 했는지, 또 작업장 통로, 이런 것은 어떤지, 이외에 여러 가지 조명, 소음, 환기, 분진, 유해가스,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뭐야?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염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이지. 또 취급 또는 가공해야 될 위험물, 유해물, 또는 재료, 그 다음에 취급하는 물자들에 대한 이러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디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비나 기계의 지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업 연구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 양손은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지. 생산성이 높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손으로 잡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고정시킬 수 있는 지그가 있다면, 그래서 양손으로 작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산업 현장에서는 지그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런 지그, 공구,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러한 안전장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은 기능상의 결함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이 밖에도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 혹은 유해성 등, 그 다음에 구조나 이러한 것들의 구조, 기능 등의 결함이 없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게 돼. 자, 그리고 나머지 인적 요인에 관한 거. 이것은 바로 작업, 사람에 관한 것이지. 그래서 피해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 체중 이런 것도 관련이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기질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피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또 피해자가 연관된 작업명과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피해자가 행한 작업이 어떤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때의 책임은 무엇인지, 또 피해자가 작업 표준이나 안전작업 수치 이런 것을 준수했는지,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 사전에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독자의 입회하에서 또 여러 가지 유해가스 측정이나 혹은 안전보호나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했는지 뭐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관리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람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것이지.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 혹은 작업 표준은 있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떠한지,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그 내용 등을 검토하고, 또 같은 유사한 재해, 그리고 동종이라고 하면 뭐 같은 자동차 업계, 뭐 전자부품 업계 뭐 등등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지, 유사한 것은 있는지, 뭐 그리고 그럴 때 어떠한 대책이 있었고 그 내용은 뭔지, 그리고 관리 감독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관리적인 것과 혹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경영과 관련된 재해 원인 조사한다는 게 결국 사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자, 1단계에서 해놓고 2단계에서는 바로 재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해 요인은 바로 재해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총망라. 총망라한다는 건 뭐냐면 재해가 일어나. 자, 손을 다쳤어. 그러면 손을 다치게 한 것만이 재해 요인이 아니고 조사해 봤더니 그 외에도 재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사항들이 또 있어. 그런 것들까지 총망라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재해 강도에 따라서는 각 재해 요인을 가정해 보는 것. 그래서 재해 강도라고 하면 뭐 다치지 않는 아차사고가 있을 수 있고 경상, 뭐 중상, 그다음에 사망 뭐 등등 이 재해 강도가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재해 요인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고, 또 원인별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이론적 검토는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해 예방이론, 다양한 재해 예방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합당한지 원인이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재해 원인 조사의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재해 원인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재해 요인에 대한 각 가정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합당성 여부, 그리고 이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 조사를 할 때는 산업재해 조사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입각해서 바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인 코샤코드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산업재해조사표에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실천하면 되고, 또 이거 조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작업 현장, 생산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근본 원인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자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럼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선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목격자와 면담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작업자들의 안전과 복지 문제, 이 법적인 문제 대비하는 회사 입장을 고려해서 좀 더 깊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왜?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우선 이 사고를 조사하는 안전 전문가는 목격자와 면담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면담 기술에 대해서는 다시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사고에 예방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에서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해럴드 리스크 교수가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결국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있게 관찰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현장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컨베어 벨트, 그다음에 컴퓨터, 또 화염이나 열원이 있다든지, 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물건, 중금속, 그다음에 특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 그다음에 유독가스나 증기로 인해 사람이 질식될 수 있는 밀폐 장소,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안전 전문가가 말하는 사고 조사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4가지 원칙. 이것은 우선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나도 어때? 바로 목격자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지. 그래서 1대1 개별 면담을 하는 것. 조사 관계자가 팀을 이루어서 면담을 하면 목격자가 위협을 느낀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제대로 면담이 안 되는 수가 있지. 되도록이면 사고 현장에서, 그래야만이 단순한 기억을 되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현장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그 주위의 여건,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지적할 수가 있고, 되도록이면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해야 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고조사자가 갖춰야 되는 자세는 이 목격자 혹은 면담 대상자가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자들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왜? 그런 사고가 작업자들한테 또 생겨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향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목격자에게 질문하는 방법, 조금 전에 그런 것처럼 면담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바로 목격자는 질문할 때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될 수 없는 폭넓은 질문을 하라는 거. 왜? 예, 아니오로 하면 내가 묻는 것에만 답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목격자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말고. 이것은 뭐 대담할 때 혹은 면담이나 대담할 때 기본적인 것이지. 그래서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질문자가.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 유사한 사건들을 재현해 보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목격자한테 자,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지. 면담의 내용은 항상 정확히 기록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야만이 그러한 면담 내용을 통해서 차후에도 참고나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기록한 내용을 목격자한테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받을 것. 그리고 사고조사의 결론을 파악해야 되고.
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재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물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누군가가 다치고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좋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훈련을 한다고 하면 뭐 구성원 전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그만큼 안전수칙을 더 준수하고 또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지. 감독자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위험 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안전관리자는 그에 따른 안전 조치를 미리 취할 수가 있고 또 경영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위험예지율자는 전원 참가의 기법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는 사람만, 감독자만, 안전관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구성원들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그 조직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상황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직장의 소집단, 작은 그룹에서부터 토의하고 생각하고 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토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지난 시간인가에 배운 것도 결국 안전관리 활동은 무엇과 같다? 품질관리 활동과 같다. 그래서 늘 항상 사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재해 운동이 또 있는데 무재해, 글자 그대로 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치게 하는 위험 요소도 없게 만드는 상태. 그래서 무재해 운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기사시험이나 입사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문제지. 무원칙과 수원칙, 그 다음에 참가의 원칙이 있어. 무원칙은 결국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 재해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일을 못하게 되지.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한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직장의 모든 잠재 위험 요인까지도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전부 그것을 없도록 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재해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것이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은 미리 찾아내서 그것을 취하는 거야. 뭘 취해?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작업 현장의 잠재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앞서서 제거하기 때문에 위험은 없고 안전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 참가의 원칙. 그래서 이 재해가 없도록 하는 무재해를 지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작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구성원들은 다 참여해야 되는 모든 구성원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무재해 운동은 결국 모든 사람이 총동원돼서 하는 총체적 안전 운동이 돼야 된다는 것. 혹은 전원 참가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 여러분들 운동은 왜 해? 건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이런 무재해 운동은 바로 재해가 없어서 건강하고 안 다치고 안 아프기 위해서. 그래서 안 다치고 안 아픈 것은 바로 안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을 도식화시켜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단으로 하면서 같은 그 구성원들의 팀워크를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자주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미팅의 원리. 이 세 가지 팀 활동의 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이념의 3원칙이 있는데 이념의 3원칙은 우선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것은 조금 전에 다룬 내용이지. 그리고 조직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가장 큰 기둥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안전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라인하의 철저. 라인하의 철저라는 것은 라인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가 뚜렷하지.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뚜렷하다는 것. 그것을 또 직장의 자주 활동을 활발해야 되는 거니까. 단순히 이것은 누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집단으로 개개인이 전원 참여해서 하는 자주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운동 실전의 세 가지 기법은 팀을 이루어서 하고 미팅을 이루어서 하고 여기 팀 활동이 세 원리가 있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선취 기법,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이것을 조치를 취하는 것. 문제 해결 기법, 결국 이러한 것들은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 문제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것. 활동 계획에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 활동 계획을 하는데 5가지 항목. 일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다룬 것처럼 내재되어 있는 잠재 위험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종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서 재해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 우리랑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직종 이런 데서도 이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잠재 위험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작업 표준 개선. 그래서 위험이 있다면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좀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 그리고 스스로가 하는 자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 해결의 8단계와 4라운드. 이것도 뭐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해놨는데, 결국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기본적인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8가지 단계인데 그것을 4가지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는 2개, 문제 제기와 현장 파악이 있고, 문제 제기는 뭐야? 저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저러다 이렇게 다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해. 왜 그런 일이 왜 발생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하는 현장 파악. 그 다음에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이 2번째 라운드야. 2번째 라운드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 발견, 그 다음에 중요 문제 결정.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러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나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가 대책 수립하는 라운드인데, 대책 수립하는 라운드에서는 해결책을 구상을 해요. 왜?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운드가 목표 달성인데 중점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계획한 대로 실시를 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위험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가 필요하고 합의를 해가면서 하고 미팅을 해야 되고, 합의는 바로 그 구성원들이 같이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전 단계, 앞 단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에 그 재료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운반 방법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등등. 그리고 미팅의 원리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요즘은 SNS나 이런 것도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요즘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것이지.
자, 직장 풍토의 3가지 요소.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왜? 전체의 혹은 미리 전체가 참가하고 미리 선취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의사소통도 새로운 형태가 되고 새로운 인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하나하나가 결국은 중요한 최고 경영자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도 있고 거기 오퍼레이터인 작업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 각각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안전의 대상이고 또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장본인들이 된다는. 그래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요즘은 리더가 돼야 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을 다시 아까 무지해 운동을 들었었는데 그 외에 위험 예지 훈련으로서는 우선 툴박스 미팅이라는 것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딴 TBM이라고 지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과학을 배운 여러분은 TBM이라고 나오면 저건 툴박스 미팅이구나 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기계 설비. 그래서 이건 뭐야? 바로 지금까지 배웠던 머신. 작업 환경. 그다음 미디어지. 미디어. 그다음에 안전화 등 이런 것들. 사업주의 안전 조치가 우선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툴박스 미팅에 있어서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작업자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사업장 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쓰는 것이 기계,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TPM. 그래서 TPM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tal Productive Maintenance로서 효율적이고 총체적인 사전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원 참가의 사전 보수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예방보전, 개량보전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TPM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효율을 최고로 하는 종합적인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기계설비 계획, 사용 보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최고 경영자 측에서는 최고 경영자부터 일선 작업자까지 전원 참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작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 관리를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집단 활동으로 이것이 TPM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방법으로서는 이제 OJT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처럼 조직 내에서 개인교육으로 업무 중에 혹은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해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의도적인 활동 중에 바로 이러한 위험을 예지하는 안전교육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OJT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결국 OJT의 유효성, 안전교육이 직장의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일 중에서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재해 예방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 결국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안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조직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 경영자는 기계적 또는 물리적 원인의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안전기사의 책임은 그래서 우선 경영자의 책임.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 경영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 그래서 형사처벌, 민사 등등 여러 가지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전체 조직의 결국 안전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안전기사의 책임은 결국 잠재되는 안전,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 기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감독자는 또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안전작업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구나 이런 걸 제대로 착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는 등등의 감독을 할 책임이 있지. 거기에 또 위험한 곳에 출입할 당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관리 등. 작업자는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을 알고 그것이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준수하고 또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이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 그래서 재해 예방 대책의 3원칙, 이것도 시험에 주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우선 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은 안전수칙의 준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보통 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게 되면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고, 근원적인 것은 바로 위험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 위험한 기계다. 그럼 위험한 기계를 치우면 되는데, 그럼 그 기계가 없으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방어적 대책을 세우게 되지. 그래서 위험한 기계, 장소 등에는 어떻게 철책이나 그것을 덮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방어를 통해서 안전을 취하게끔 하고, 그 다음, 자,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 그래도 지금 한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작업자를 보호하는 보호적 대책. 작업자를 보호하는 보호적 대책은 작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물건도 뜨거운 물질을 다뤄야 되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런 걸 다더라도 신체 손상이 가지 않는 두꺼운 화상을 대비할 수 있는 장갑, 보안경, 마스크,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등등 여러 가지 보호구, 안전장구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자, 이렇게 해도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돼? 표시적 대책을 세우지. 그래서 위험, 화상 위험, 또 등등, 화재 폭발 위험 등등 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을 표시해. 이러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대책의 3원칙이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일단 이런 보호가 있으면 보호구 착용을 하고, 또 이 방호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안전장치, 방호적 장치에서는 덮는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접근하면 차단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 기능을 확인하는 이러한 재해예방 대책의 3원칙을 잘 알아두도록. 자, 또 재해 예방에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 재해 예방하는데 또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니까,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4가지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도 오지선다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 그래서 재해 예방의 4가지 기본 원칙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방 가능의 원칙인데,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위험 요소를 분석함으로 해서 과학적인 재해 발생의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 원칙. 손실 우회는 원칙이 2번째인데, 자, 여러분들 도미노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초 원인이 있고 2차 원인이 있고 1차 원인, 그것이 또 사고, 그 다음에 손실 등의 재해로 이어지는데, 이때 2차 원인이 간접 원인이고 1차 원인이 직접 원인. 직접 원인이 뭐였어? 사고 예방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재해방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직접 원인은 바로 사람의 불완전한 행동과 물질의 불완전한 상태지. 즉 간접 원인은 여러 가지 인적인 것도 있고 그 관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간접 원인이 되고, 원인 계기 원칙. 그래서 사고와 그 원인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으면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 재해, 원인,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졸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졸다가 사고가 난 데는 존데도 졸게 된 경우에도 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혹은 관리적인 것이냐, 혹은 뭐 노동시간이 너무 과해서 그것이 피로가 누적돼서 조는 것인지, 혹은 졸더라도 사고가 난 데는 물질적으로는 기계에서 어떤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는 있었느냐 하는 등 반드시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 중에서 다시 뒤에서 설명하는데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및 관리적 원인, 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사고의 원인. 이것이 뭐야? 간접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들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징벌적 대책이 있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 바로 3, 2라고 했지. 근데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 단순히 기술적 공학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공학적이고, 또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평가, 그리고 징벌적이 아닌 권한, 위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책. 이것이 뭐야? 새로운 삶이라고 했지. 그렇게 바뀐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 이것이 2차적인 간접 원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1차 원인, 2차 원인, 간접 원인에 다양한 간접 원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1차 원인은 바로 물적인 것은 뭐라 그랬어? 불완전한 상태라 그랬지. 인적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무엇으로 인한 실수, 휴먼 에러에 의한 것이죠. 간접 원인, 그 외에도 신체적 원인이 있고 정신적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초 원인으로서 바로 사회적, 환경적 원인, 이러한 것들이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에서 언급한 것들이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원리. 바로 사고 방지지. 어떤 사고냐? 안전사고. 기본 원리는 5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안전을 조직하는 거야. 안전을 조직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 조직 구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시스템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목표 설정 혹은 경영 방침을 토대로 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의 라인 및 참모 조직 혹은 그것을 구성을 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안전활동을 어떻게 총체적인 것이 되도록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인적 배치서부터 필요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이제 사실의 발견. 사실의 발견은 사고 기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활동 기록,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분석해서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했던 위험 예지 활동을 포함해서 점검하고 검사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조사, 이것도 조금 전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각종 안전과 관련된 회의,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의, 그 다음에 각 팀 활동, 소그룹 활동을 통한 근로자의 제안이나 혹은 각각
여러 가지 의견 및 여론조사 등이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가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사고가 났다면 사고 보고서 혹은 미리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 조사, 그래서 사고 기록이나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인적, 물적, 환경적 조건은 어땠는지, 작업 공정 분석, 교육 훈련 및 배치 상황, 안전수칙, 보호장비 적합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뭐야? 바로 분석 단계에서 바로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연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일종의 대책을 선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할 것이냐, 교육훈련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결국 이거 뭐야? 조금 전에까지 배웠던 3E와 관련된 대책이 되지. 근데 이 3E와 관련해서 하면서도 결국 이 안에서 하는 것은 시정책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교육적, 기술적, 징계적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3E지만은 또 이 안에 관련돼서 교육적, 기술적, 징계적, 징벌적, 그래서 이거 새로운 3E로 바뀌게 되지만 결국 이 안에서 다시 4M 관점에서 시정 방법,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했었지. 또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수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전운동,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혹은 총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5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책을 선정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결과적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실시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5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부적인 각 단계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도록. 자, 여러 가지 사고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요인도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을 보게 되면 6가지 요인별로 보면 결국 적성 배치, 그 사람의 능력, 각각의 작업자에 맞는 능력에 따라서 적성 배치를, 적성에 맞는 직무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안전수칙을 왜 지켜야 되고, 그 안전수칙을 지키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하는 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결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주의하고 집중해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카운셀링을 통해서 결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은 직무상 혹은 뭐 사회적인 것도 되고 가정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카운셀러. 그래서 뭐 요즘은 산업보건이 뿐만도 아니고 이 같은 심리 방면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직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죠. 예전에는 뭐 육체적 스트레스 이런 것만이 큰 대상이었던데 요즘은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카운셀링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직장에서 이런 배경음악 같은 거, BGM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때 해소하고 또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색채 조절을 통해서도 뭐 작업 환경의 색채 이러한 것들은 무채색에서 다양한 색상 이런 걸 통해서 작업 환경 등을 바꾸면서 작업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대체, 한 방법으로서도 최근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심리적 요인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활동을 위한 방안. 우선 이러한 것들이 조직적으로, 총체적으로 안전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전사적으로. 자, 그러기 위해선 가정의 안전, 산업의 안전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산업의 안전은 결국 가정의 안전과 평화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산업안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손상 같은 것이 없어야 현장에 나와서도 주어진 직분에 따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산업안전뿐만 아니고 가정안전도. 왜? 결국 가정이나 산업이나 똑같은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이자 혹은 감독자이자 구성원일 수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개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이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가정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산업 안전도 같이 가정에서 조금 다친 것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 관할 구역별 잠재 재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사적으로 안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결국 내 구역 등등 이 관할 구역별로 해서 그 잠재 재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것들을 관할 구역별로 그것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통해서 안전활동이 총체적인 혹은 전사적인 안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뭐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치거나 재산상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차 사고로 분류되는 것들 이런 걸 작성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아차 사고가 결국은 1대29 300 법칙에 있는 것처럼 결국 언젠가는 사람이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면 결국 대책을 세우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대책은 바로 잠재 재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제품 책임과 상품 안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던 것. 제품 책임 혹은 제조물 책임, 피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피해과 관련된 것. 그래서 피해에 대비도 해야 되지만 피해에 대비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설계 그리고 제조하는 과정, 설계상의 결함이 없도록 하고 제조상의 결함이 없도록 하고 표시상의 결함이 없도록 하는 그래서 제조물 책임과 상품 안전의 확립을 토대로 해서 안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산재 예방과 산재 보험과의 관계를 보완을 해서 결국 산재를 예방하는 것.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산재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재해로 이어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예방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보험을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예를 들면 이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의 특징은 바로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험이 상당히 많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보험 판매를 하면서 찾아오게 되면 이제 들어달라 그러면 거의 다 들어서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까지 큰 질병이나 손상 이런 걸 입질 않아갖고 이렇게 보험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보험 자꾸 쓸 일도 없는데 자꾸 들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험을 드는 것은 바로 부적과도 같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드는 것이 왜 부적과 같은가? 라고 했더니 결국 보험을 든다는 것은 자꾸 그 보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그러한 생각을 안전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결국 부적을 붙인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인가? 그건 아닌데 결국 부적을 붙인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결국 우리가 미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적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그걸 볼 때마다 맞아 나는 이게 좀 위험하지 혹은 내가 다칠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내 주의를 환기시켜서 맞아 내가 다칠 수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다칠 수 있다. 뭐 때문에 다치지 하고 주위를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데 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처럼 이 산재보험 그렇다고 보험이 모든 것을 결국은 산재를 다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건 뭐냐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해서 그 사고가 다 치유되는, 사고로 입은 손실이나 손상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것은 예방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나고 보험금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지. 자, 챌린저 우전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 일일 수도 있는데, 1980년 1월 28일, 이렇게 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73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 그래서 탑승한 7명의 우주인 전원이 사망했는데, 나중에 결국 사고 분석을 해봤지. 사고 분석을 하니까 로켓에 있는 고무 오링이 잘못돼서 거기서 이 실링 부분, 잘못된 부품을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것이 인화가 되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결국 위험을 파악하는 문제, 경고사인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 왜? 발사 예정 시간이 임박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시 그것이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시가 된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 그래서 컨트롤 타워하고 비행사들하고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도 비상 탈출용 장치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모든 우주인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승무원과 관리팀 간의 의사교환, 이러한 것들이 무시된 것도 바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엔 대책으로서 우선은 대대적으로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기술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사고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사고는 언제든지 막을 수가 있다는, 그 이후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재해예방 이론, 이것을 토대로 한 사고 조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를 조사한다든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이럴 때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재해 예방 이론, 이것을 토대로 한 사고 조사 방법, 또 재해 예방 단계,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니까 잘 숙지를 해놓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